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원균 장군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아시더라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원균 장군에 대해서 썩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역사저널 그날을 보면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순신과 원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원균 대 이순신 1등 공신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뤘는데 저는 이순신과 원균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로 상극일 것 같은 이순신과 원균. 하지만 이 둘도 서로 합이 잘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두 장군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전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에 참여했던 장군들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장군은 전라좌수사와 경상우수사의 위치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협력해서 동상동몽하는 으쌰으쌰였죠. 문제는 이후부터인데요.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시점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지만 몇 가지 원인의 후보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당시 전쟁에서 전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적의 머리 개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면 전공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죽인 적군들 목을 베고 했겠죠. 원균은 이거를 충실하게 지켰고 이순신은 이런 비효율적인 전공 보고에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순신 장군이 밤에 몰래 전공 보고를 올린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이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순신은 사실 원균보다 5살이 어리며 묵과 급제년도로 따지면 무려 9년이나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에 종육품의 자리에서 정삼품인 전라좌수사로 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전라좌수사 자리에 원래 오를 후보였던 사람이 원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전 관리직 자리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돼서 떨어지고 이순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순신과 원균은 한산도 대첩 작전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인작전 대 전공법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순신이 원균에게 공은 전술을 모르고 라는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라좌수사 자리를 두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면박까지 당했으니까 둘 사이가 틀어질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어쩌면 후보 2번보다 더 확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이순신과 원균은 전라좌수사와 경상우수사로서 동급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작전회의도 하면서 충분히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던 조선 3도 수군 통제사라는 지위가 생겨난 겁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순신이었죠. 그러니 이제 원균은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원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자신의 불만을 주사를 통해서 이순신에게 표현한 듯합니다.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 4년간 무려 30차례나 되는 원균에 대한 험담이 있다고 하니 가히 알만하죠. 원균이 쓴 일기도 있었다면 진실이 뭔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었겠지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은 3도 수군 통제사가 된 후 한 번 쫓겨납니다. 기껏 통제사로 올려놓고 일본군 다 때려부수라고 해놨더니만 전쟁은 안 하고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당시 상황은 이미 한 번 크게 패한 일본군이 일부러 수군과의 전투를 피한 것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수군이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부산 앞바다로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선조에게 올리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선조는 원균을 새로운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이순신에 이어서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 두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균이 승리를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원균 장군의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원균은 대패, 그것도 완전 참패를 당했습니다. 180척의 함대 중 12척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한산도대첩의 용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리도 큰 참패를 당했을까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부산 앞바다는 파도가 높아서 판옥선의 자유로운 항해가 어려웠으며 부산 앞바다 자체가 일본군에게 모든 이동 경로와 배치 등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조선군이 배를 정박하고 쉴 항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아무리 칠천량 전투가 본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지언정 경상우수사인데다가 전쟁 경험이 풍부한 원균이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전투에 나섰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균은 당시 칠천량 전투를 나가고 싶지 않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봐도 패배가 불보듯 뻔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상부에도 수륙 합동작전을 펼치자는 의견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영을 맞으면서 전투에 나갈 것을 종용받는데요. 이순신이 계속 전투를 거부하다 쫓겨난 상황. 장영까지 때리며 전투를 종용하는 선조와 도원수, 권율, 본인에게 다시 없을 기회, 이 모든 것이 원균의 머리를 스쳤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균은 불리한 걸 알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전투에 나가게 된 것인데요. 결과는 사실 불보듯 뻔했죠. 원균은 부산 앞바다에서 정박해 쉴 곳을 찾지 못해 계속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우 한 곳 정박지를 찾았는데 거기서 일본군에 매복에 당한 것이죠. 부산 앞바다가 이동 경로나 전술 등이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복하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원균의 함대들은 바다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냈고 그러던 중에 전투가 시작되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배는 12척밖에 안 남았고 원균은 죽었고 전쟁은 계속 불리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본군이 무서워한다는 이순신 다시 불러와야죠. 그렇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칠천량 해전 패배 후 정확히 2달 뒤 이순신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순신의 완승, 명량해전. 300여 척의 배에 맞선 13척의 배가 승리한 엄청난 전투. 이렇게 또 이순신과 원균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순신은 절대로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인 일본군을 상대로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좁은 해협으로 상대를 유인해서 그곳에서 싸웠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도 유명하지만 일부당경, 족구천부라는 말도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상황들을 거치다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이순신은 후퇴하는 일본군에 쫓다가 노량해전에서 사망하죠.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공신책봉에서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보다는 자신과 함께 몽진한 사람들을 더 챙깁니다. 그런데 원균에 대한 공신책봉만큼은 선조가 특별히 챙기는데요. 이순신은 보나마나 할 거 없이 1등 공신이고 원균은 원래 2등 공신으로 책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의 명으로 1등 공신이 된 것이죠. 본인의 강요로 불리한 전투를 나가서 결국 사망까지 한 충신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이순신 측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1.5등 공신 정도? 그런 게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말이죠. 이순신과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자리에서 분명 같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조선의 승리. 하지만 그 꿈은 엔딩은 같았지만 과정이 달랐죠. 두 장군 중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장군 모두 조선의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순신과 원균은 클래스가 다른 장수라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달랐고 결국 한 사람은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이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박지성 이야기를 할 때처럼 국뽕에 취한 느낌을 받네요.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을 추가요. 이상 안녕이었습니다.